네,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이 하지정맥류가 금세 재발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원인 혈관인 복제정맥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복제정맥은 반드시 깨끗하게 없어져야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복제정맥이 크게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이 있습니다. 이 대복제정맥이 가끔 부복제정맥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복제정맥이 있는 경우에 그 복제정맥만 제거를 한 경우 이 부복제정맥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그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재발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 대복제정맥을 처리한다고 한 것이 실제로 대복제정맥을 처리하지 않고 부복제정맥만 처리된 경우 대복제정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지정맥류가 그대로 재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대복제정맥은 처리가 됐는데 실제로 대복제정맥과 부복제정맥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대복제정맥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복제정맥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금세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대복제정맥과 부복제정맥 모두 처리가 잘 됐는데요. 이 복제정맥이 신경 가까이에 있는 무릎 아래에 있는 부위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에 만약에 그쪽에 관통정맥이 연결되게 되면 그 아래쪽에서 하지정맥류가 그대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문 케이스로 복제정맥이 모두 잘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있는 심부정맥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어서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수술하고 아주 오랜 기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런 형태로 재발하는 경우는 간혹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수술을 하고 약 5개월 만에 그대로 재발을 하신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이용해서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재발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의 사진은 다음과 같이 허벅지 내측에서부터 종아리 내측으로 하지정맥류가 관찰이 되고 종아리 뒤측까지 밖에 튀어나와 있는 하지정맥류가 관찰되면서 다리에 저리고 무겁고 자다가 쥐가 나는 등의 하지정맥류 증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어떻게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모식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의 하지정맥류는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역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복제정맥과 부복제정맥이 모두 역류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관통정맥에 의해서 그 대복제정맥이 또 한 번 역류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술에서는 이 환자분은 이 대복제정맥만 무릎 위쪽에 있는 대복제정맥만 레이저로 퇴색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대복제정맥은 레이저에 의해서 확실히 막혀 있지만 부복제정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부복제정맥을 통해서 그대로 역류가 이루어져서 하지정맥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무릎 아래에 있는 대복제정맥은 레이저 수술로 수술할 수가 없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 부위가 관통정맥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또한 역류를 통해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이 하지정맥류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복제정맥에 의해서 생기는 이 역류가 되는 이 부분을 또 완벽히 제거를 해줬어야 되고요. 관통정맥에 의해서 남아있는 역류가 되는 부분도 같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복제정맥에 의해서 제거되는 역류가 되는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관통정맥에 의해서 무릎 아래쪽에서 대복제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처리를 했더니 이 환자분은 밖에 보이던 하지정맥류도 깨끗하게 없어졌고 불편한 증상도 모두 없어져서 깨끗하게 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